자, 금요일 오늘 아침 브리핑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무한도전의 가요제에 있어서 모든 노래들이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인기 비결을 장기하와 얼굴들의 멤버이시죠. 양평형에게 직접 들어봤고요. 자, 더덕을 캐기 위해서 산에 올랐던 한 남성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 브리핑 시작합니다. 겨우내 두고두고 보관해 먹는 저장 음식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김치하고요, 장아찌, 젓갈. 김치 장아찌는 이제 기본이죠. 자, 이곳에 아주 특별한 저장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장 음식 하면 이제 장이 생각나요. 네, 토굴 안에 줄 서 있는 항아리들이 일단 눈에 띄는데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건 된장이었네요.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요? 커봐요, 예. 네. 자, 그런데 이때 토굴 안 항아리를 살핀 한 사람. 빵빵한 엉덩이를 자랑하는 아버님. 자, 여기에 이색 저장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 있나요? 이거 아까 그 된장 아닌가요?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래도 보여주면 안 되는데. 따라오세요. 뭔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을 따라 토굴 안 깊숙이 따라가 봤더니 된장 속에 손을 쑥 집어넣지 꺼낸 이곳의 정체는 아니 저거 낙지. 낙지. 말 그대로 낙지가 된장에 빠진 날. 낙지가 많이 날 때, 싸고 저렴할 때 된장 속에 묻어놨다가 이때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래요? 네, 이 제철 맞은 가을 낙지 된장에 팍 그냥 파묻혀 버렸는데 뭐 하시나 했더니 그새를 못 참고 낙지 흡입 중이셨어요. 맛있어요. 쭉 빨아들이시네. 네, 낙지 사랑 정말 대단하시죠? 이 된장에 저장한 낙지는 신선한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고요. 옛날에 뭐 고추라든가 뭐 장아찌 종류들이 옛날에 된장에다 다 절여놨다 먹으잖아요. 1, 2개월 정도 보관했을 때 간이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속에 낙지를 묻어두면 이 간이 짭조름하니 잘 배서 어떤 요리든지 맛있어요. 지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된장 낙지를 꺼내놓은 아버님. 낙지 철판 요리 하려고요. 야채 썰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낙지에 된장이 쫙 배 있을 텐데. 뭐 가지, 호박 등 가진 채소에 다른 양념 없이 된장 낙지만으로 맛을 냅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지글지글 끓는 소리에 군침이 절로 도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 같죠? 다른 간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이 너도 나도 사이좋게 한 입씩 맛도 물어보기 전에 바로 낙지 전골 들어가시죠. 낙지볶음과 똑같은 재료에 물만 부었을 뿐인데 얼큰한 된장 낙지 전골이 완성됐습니다. 아침부터 시원한데요. 예. 입안 맥히게 맛있어요. 간도 좋고 맛있죠. 이 쫄깃하면서도 구수한 된장 낙지 저도 꼭 맛보고 싶어요. 자, 또 다른 저장 음식을 만나볼 차례. 김종민 씨가 한 입 먹고 감탄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부터 생소한 빼대기. 빼대기? 네. 이건 또 뭐예요? 생고구마를 얇게 썰어 햇볕에 3, 4일 말려 저장하는데요. 빼대기 만드는 법 알려주신다고요. 고구마를 엄지손가락 두께로 잘라 햇볕에 널어두면 초간단 빼대기 완성. 바람이 잘 들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수분 없이 바싹 말려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바짝 말린 빼대기는 실온에서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경남 통영의 별미 빼대기 죽은 팥, 조, 찹쌀과 같이 끓이는데요. 빼대기를 넣고 압력솥에서 20분만 끓이면 간단히 20분이 완성됩니다. 지났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찰진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 빼대기 죽만 있어도 한 끼가 든든할 것 같은데요. 달콤하고 구수한 빼대기 죽 말고도 생고구마 대신 빼대기를 넣은 닭간장 조림은 고구마가 부셔지지 않아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에는 빼대기 밥상 어떠신가요? 제작진이 직접 요리를 맛봤는데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표정에서 느껴져요. 네. 네. 가을 드실 재료로 최고의 맛 자랑하는 이색 저장 음식으로 풍성한 겨울 대비해보세요.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입니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 열기가 정말 대단했죠. 요즘 이 노래들이 인기예요. 듣고 왔는데요. 예. 이제 역시 고음바. 그러니까요. 저런 폭발적인 고음, 새로운 면모예요. 이 아가씨들의 이목을 끈 신명나는 박명수 씨의 신명나는 춤솜 씨. 이분 누구예요? 새로운 얼굴들도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렇죠. 노래도 갑, 무대 매너도 갑,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길 앤 보아까지. 이 가요제 전국의 전국 국내 가요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며 인기몰이 중인데요. 네. 이 무도가요제 열풍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가요제를 열면서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죠.
특히나 잘 몰랐던 연예인이 가요제에서 큰 활약을 보여줬죠. 올해 가요제에선 단연 이분들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송에서 더러움의 끝을 보여줬던 육중한 씨. 예. 쉬면 아우. 네. 방송 이후 벼락 스타가 됐고요. 라면이랑 쌀이랑 이런 거 갖다 주더라고. 이 망원동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명. 양평이 형이다. 네. 장기하 얼굴들 멤버입니다. 네, 어눌한 매력의 주인공 양평이 형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하 얼굴의 하세가와 요해입니다. 말끔해지셨네요. 요즘은 뭐 양평형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세요. 양평이 형 요즘 사람들이 좀 알아보시나요? 저는 많이들 이제 알아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멈추지는 못해요. 횡단보도 같은 데서 멈추면은 줄 쓰고 계시는 분이 좀 계셔서 인기를 멈출 수 없는 실감하네요. 남자가 돼버린 양평이 형. 그래서 뭐 만나게 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동네 옥탑방 아저씨에서 오빠가 되고 싶은 육중한 씨, 장기하 얼굴들에서 이젠 얼굴 마담이 된 양평이 형, 두 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철 맞은 더덕 채취를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11월. 더덕을 캐겠다며 집을 나선 한 남자가 경북 청송의 한 야산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종 3일 후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지난 2일 더덕을 캐기 위해서 이 산에 올랐던 남성은 왜 이곳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된 것일까요?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처음에는 땅떨어지 같은데 떨어졌는가 싶어서 절벽 같은 데 많이 봤지. 하지만 실족할 만한 지형은 아니었는데요. 혹시 산짐승으로부터 해를 입은 것은 아닐까 의심해봤지만 그런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건 현장에서 수상한 구덩이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사체를 묻기 위해서, 합주기 위해서 하고. 선생님이세요? 나 이거 엎어놨거든요. 사람을 엎어놨는데 그 위에 뭐 돌을 끼고 흙 덮고 해보면 모르죠. 그래서 낙엽도 풀어나고. 도구로 파헤친 깊이 30cm 이상의 구덩이, 사체 유기의 흔적이 의심되는데 사건 당시 수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딱 한 방 걸렸거든요. 한 방? 여러 발이 아니라요? 빵! 소리가지고 빵이고 팍 쓰러지면 땅! 한 번 딱 맞는데 소리가 굉장히 크죠. 총소리밖에 안 났어요. 한 발의 총성, 남자의 죽음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상처흔이 있어서 옆사들에 의한 오인 사격으로 사망하고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시신 발견 당시 피해자는 엽총에 맞은 상태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탄환이 흩어지며 발사하는 산탄총에 맞아 사망을 했고 이곳에 사체가 유기된 상태였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구멍은 10개로 나와요. 심장, 간, 폐 이쪽에 박혀있었지. 시신 발견 현장은 지난 1일부터 사냥이 허가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수렵 허가를 받은 사냥꾼만 720여 명, 여기에 허가받지 않은 밀렵꾼까지 대체 누가 남자의 몸에 10발의 총상을 남긴 것일까요? 지나가다마저도 10발 맞기 쉽지 않을 텐데요. 이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불과 3년 전 결혼한 피해자. 그의 외국인 아내는 이제 갓 돌이 지난 딸과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동생을 잃은 형도 힘들긴 마찬가지인데요. 동생은 보통 형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 너무 없지만 그래 해주고 싶은 마음.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주민들도 불안에 떨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섭지. 꽝꽝 끄면 좀 불안하고 그렇지 뭐예요. 수렵이 시작된 1일 이후 수없이 발생한 총기 사고 예방법은 없을까요? 사격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내요. 빨강색이나 하얀색이나 형광색, 주황색 이런 색을 띠고 있는 동물이 없어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어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수렵인과 입산객 모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이 마지막 소식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5인 사격으로 인한 사체 유기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문제는 지금 총기가 불법 유통된 것까지 치면은 어디에 총을 맞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장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사고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수렵 면허증 자체가 필기, 이론 시험만으로도 발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오발 사고가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렵 면허 어떤 취득 과정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나 엽사들의 사격술에 대한 검증과 함께 실기 교육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현행법상 총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거나 그다음 수렵 금지 구역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등 이 수렵 제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는데요. 예. 이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기 사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이 처벌 기준도 사실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